여태까지 했었던 부분이랑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 건 완전히 색깔이 좀 많이 달라. 그래갖고 여태까지 막 좌표 평면에서 막 놀고 막 했으면 약간은 이제 좀 철학적인 뭐 그런 쪽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집합인데, 아주 옛날에는 이 집합이 중학교 1학년 때도 좀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제 고등학생 애들 가르칠 때 참 편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테러 처음 배우니까 아주 가볍게 이제 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지각이 잦아. 자, 그럼 집합. 그럼 일단 모든 단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가장 첫 출발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정의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것.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안 되겠어. 이제 그게 뭐냐, 정규반 애들 하던 거랑 똑같이 해야지. 지각하면 중간에 들어오지 말고 맨 뒤에 서갖고 수업 듣다가 내가 중간에 한 20-30분 있다 들어와서 앉으라고 할 때 그때 와서 하는 걸로. 지각의 기준은 내가 출석 부르고 있을 때까지 오는 건 괜찮아. 알았어? 해갖고 이제 수업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각. 알았음? 자, 집합의 정의. 집합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잡혀 있냐면 이렇게 딱 두 가지. 다음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 한다. 이건데, 모임이긴 모임인데, 첫 번째, 서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제 객체 대상 자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또한 그 범위가 딱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다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임, 이걸 갖다가 집합이라 한다 이거야. 뭐 이제 유치한 내용으로 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 이게 정석이나 뭐 어디나 다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럼 그건 집합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야. 그럼 아름답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 없어? 없지.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집합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거야. 오케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딱 180cm 재버리는 거 말이잖아. 명확하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야.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 어떤 것?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오케이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시에 그들을 서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놨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집합이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집합이라는 것,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해. 원소. 그러면 집합들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나름 1부터 3까지의 자연수들의 집합입니다. 라고 한다라면 그 표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1, 2, 3 그런 자연수들의 집합입니다. 라고 한다라면 그런 놈들을 써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탁 붙여주면 이것이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야. 오케이? 근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하나, 둘, 셋, 요 안에 들어있는 쟤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뭐라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른다고. 원소. 얘는 집합. 자, 근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요렇게 집합의 원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내 눈에 보여주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식의 방법도 있냐면 특정한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집합의 원소는요 나름 1 이상 3 사이에 있고요, 그런 우리 원소는요 자연수입니다 라고 해서 슈아라뽕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특정하게 말로 막 되게 길게 써갖고 표현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우리의 집합의 원소, 그 원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쭉 뒤에서 말해주는 저와 같은 표현 방법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입니다 라고 해. 그럼 이런 조건 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쪽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의 원소의 모습을 나타내. 원소의 형태를 나타내고,
얘 쪽이 부분이 우리 원소에 대한 어떤 조건을 말해줘서 저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의 형태는 항상 그 문장을 이 뒤에서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돼. 자, 이렇게 우리 집합의 원소는 1부터 3, 4에 있는 그런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그와 같은 누구다? 집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건제시법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합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 이라고 해서 그냥 그림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야. 그럼 나름 요런 집합, 그런 집합에 내가 이름을 A라고 붙였다라면, 자, 우리 집합에는요 원소가 1, 2, 3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둥글럽적하게 표현하는 저런 방식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집합 쪽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만들 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소를 직접 다 보여주는 방법인 원소날법, 그리고 이런 방법은 조건제시법, 이런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뭐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나름 조건제시법이 조금 약간은 여러분들이 빡빡할 테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줘 볼게. 자, 더 들어줘 보면 나름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 뭐 어떠냐? x, y 쿡 뜨, 그리고 x 플러스 y는 3 퉁, x랑 y는 실수 쫙,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이제 집합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했고, 또 간단해. 요 왼쪽 자리에 있는 것이 원소의 모습이란 말이야. 봤더니 우리의 원소가 분명 순서쌍으로 구성되어 있네. 근데 어떻게 읽으면 됩니다. x랑 y는 실수인데 여기는 요 놈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느껴져? 직선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집합이구나. 요와 같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원소로 가지는 그와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들을 서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런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집합의 형식으로 하나하나 표현을 가져가 볼 수가 있다. 이런 것 간단하게 또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잠시 후에 좀 읽어보라고 하면 좀 읽어보시면서 용어 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또 이제 기호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재밌지 뭐 재미없지 뭐. 자, 기호에 해당되는 것. 자, 나름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A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집합을 볼게. 그래서 그 집합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짜잔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이 있다 쳐. 그래서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다 라고 쳤을 때, 자, 어떤 표현이 하나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다. 짜잔, 어떤 거냐면, 자, 어떤 놈이 우리 집합의 원소인지 원소가 아닌지에 대한 기호에 대한 표시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지금 봤을 때 1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원소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렇게 써주겠대. 그게 원소가 영어로는 element 이렇게 되나 봐. 그래서 뭐다? 그 영어의 2 이렇게 해갖고 뭐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해서 원소의 표시는 저렇게 보통 사람들 다 저 뭐 포크다 뭐 삼지창이다 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element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해주고, 자, 그럼 반면에 4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합 A의 원소니 원소가 아니니? 원소 아니지. 그럴 때는 4는 집합 A의 원소가 되질 않아요 라고 해서 저렇게 표기를 해주겠대. 여기까지 콜? 오케이? 처음에 하실 때는 여러분들 요거 그래 이게 무슨 뭐 원소 표시인가 보다 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방향 쪽에 대해서 좀 헷갈림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전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좀 보시면서 1은 그놈의 원소가 됩니다. 이런 어떤 방향 같은 거 헷갈림 없이 쓸 수 있게끔 좀 해두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복잡하게 좀 한번 해보면, 내가 나름 이번에는 쫘라뽕 이런 걸 한번 써볼게. 어떤 A라는 집합을 또 이제 생각할 건데, 자, 그놈이 자 문자로 해볼까? 이렇게 A, B, 그리고 A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을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말어. 여기는 얘는 누구를 원소로 갖고 있느냐. 다시 집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찰의 제1순서.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 이런 걸 봤듯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찰해야 될 관찰의 제1순서는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인지 최대한 관심은 그 원소에 있다고. 그러면 얘 뭐 별거 없다니까. 집합 A라는 것은 여기는 너와 너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이거야. 그 나름 A도 원소로 갖고 있고 B도 원소로 갖고 있고 요 A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 오케이. 그래서 어떤 놈에 대한 원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속 쉬운 방법은 그냥 뭐라고 1, 2, 3 이렇게 원소라며. 그 여기는 요 괄호를 딱 띄웠을 때 있는 니 얘네들이 집합 A의 무조건 누가 됩니다. 원소가 됩니다. 이런 거야. 그 여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짜잔, 여기는 너가 분명히 띵띵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라고. 까릿? 그러니 너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가 돼요. elements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안에 어떤 희한한 것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름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돌, 또 이게 강렬히 좋아하는 돌 이런 거 갖다 넣었어. 그럼 여전히 또 뭐라는 거야? 거기가 생겨먹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적 중괄호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 안에 무엇인가 존재한다라면 그놈들은 무조건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너의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콜? 됐음? 원소입니다. 이런 원소 표현. 자, 그럼 또 이제 이쪽 동네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단어가 또 나와.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럼 뭐가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 말 그대로 부분집합. 뭐 이런 건데. 자, 나름 이런 식의 상황이야. 이번에는 아저씨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어떤 집합 A가 있어. 그때 그 집합 A의 원소들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집합.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즉 뭐냐면 요 안에 어떤 원소들이 뭐 대충 뭔가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랬을 때 너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집합. 그걸 갖다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나름 아저씨가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집합을 1, 2, 3, 4라고 한번 썼다고 칠게. 자, 그럼 그랬을 때 짜잔, 너라는 집합의 원소들 중 일부 혹은 전체를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집합이 있다고. 그럼 아저씨가 뭐 해볼 수 있냐면 그래 1과 2를 원소로 하여 만든 새로운 집합이 있단 말이야. 끄집어낸 거지 이렇게. 그런 놈을 우리가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부분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면 요렇게, 이번엔 요렇게 엘리멘트 아니고 요렇게 C를 누인 거야. 저건 영어로는 contain 이거의 그 C래. 그래서 여기는 요 집합의 원소들은, 이 집합의 원소들은 A라는 집합의 원소들에 다 contain 속해요. 오케이 콜? 이 집합의 원소들은 집합 A의 원소들에 다 속합니다 라고 해서 부분집합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표현을 해주겠대. 자, 그럼 나름 뭐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 1, 5 너를 원소로 가지는 이런 집합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여기는 얘는 요 집합의 원소들은 너희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아니지. 그지? 그럼 여기는 너 같은 경우에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럴 때는 말할 수 없다 이거지. 온전히 얘네들로만 가지고선 만들어진 집합을 우리가 부분집합이라 한다고. 그럼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콜? 자, 그래서 그 부분집합 쪽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고. 자, 그러면 부분집합들은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떤 집합 A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그런 집합들을 싸그리 다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하시겠대.
오, 그러면 쫘랑뽕. 자, 보자고. 자, 나름 요렇게 A라는 게 1, 2, 3, 4. 자, 너를 원소로 갖고 있는 그런 집합이라 쳐. 자, 그래서 나는 집합 A의 부분 집합들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 미안, 너무 많이 썼다. 샤뽕. 이렇게 저것만 갖고 갈게. 자, 그럼 난 너의 부분 집합들을 한번 다 써보려고 해. 그러면 원소 나올 범 이렇게 돼 있고, 자, 눈으로 좀 더 잘 보려고 어떻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한번 표현해 본 거야. 자, 그러면 너 안에 속해 있으니까 너 안에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부분 집합들은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집합 A의 원소 중 1은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 집합의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분명 너는 A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되니까 너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또한 동시에 저 2라는 원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가 관측하려고 하는 부분 집합의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합 A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너 역시도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3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전체 우리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그래요. 너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몇 가지 경우가 있어? 2가지 경우가 있지. 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 너도 몇 가지 경우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따지면 이러한 A의 부분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전체 몇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얘가 2가지 경우, 얘도 2가지 경우, 얘도 2가지 경우. 그 전체적으로 놓고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다. 여기서 볼까? 2의 3승가지의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가 있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콜? 그러면 그런 전체 2의 3승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는 분명히 어떤 것이 존재하면 짠! 요 1, 2, 3이 모두가 다 요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네. 아예 뭐야? 얘네들이 다 여기 바깥쪽에 있는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 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집합, 근데 그 집합이 원소가 아예 하나도 없는 그런 집합도 우리는 생각한다고.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집합을 우리가 이름 붙여 뭐라 부르냐면 빌공자, 한자어로 공 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집합이에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입니다. 라고 해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 하고,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공집합의 표현은 이렇게 해줘. 그래서 저놈은 그냥 공집합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띡 써버리면 괜히 좀 썰렁하잖아. 저 뭐야 이럴 수도 있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공집합은 이렇게 따로 얘기해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거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 즉 짜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 집합들을 따져 나간다고 했었을 때 분명 어떤 집합인가의 부분 집합 중에는 원소가 하나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 집합도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공집합은 이미의 모든 집합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이 된다. 이런 사실은 머릿속에 하나 저장을 해두시고, 자, 그놈이 될 수 있다. 자, 넥스트. 자, 그럼 내가 직접 하나하나 써볼게. 찌릭, 너의 부분 집합은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그런 경우라면 공집합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원소의 개수가 딱 한 놈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예를 들어 1이 여기 있고 2, 3은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았어. 하나만 이렇게 원소를 한 개만 이렇게 한 개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 부분 집합은 원소 개수가 2개인 경우도 있겠지. 그게 뭐야? 1과 2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2와 3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1과 3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또한 동시에 맨 마지막으로 뭐야? 이번에는 1, 2, 3 모두가 다 우리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겠네. 오예. 그럼 뭐야? 1, 2, 3 모두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전체 우리의 부분 집합들을 다 써보면 이와 같이 써볼 수가 있겠다 이거야. 그러니 아까 전에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요렇게. 그러면 또 여기서 뭔가 하나가 또 보여지는 게 뭐야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는 얘처럼 원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놈도 있지만 여기는 얘처럼 뭐야 자기 자신, 오케이? 자기 자신도 원소로 가질 수 있다 이거지. 아니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 다시 놓고 보면 임의의 모든 집합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은 공집합도 항상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고 전체 집합도 자기 자신도 언제나 뭘 갖고 있다?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다. 그 사실 하나쯤 알아두시고 특별히 용어 중에 또 이제 새로운 동네에 왔으니까 용어들이 막 쏟아질 거야. 어떤 용어가 있냐면 진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용어가 또 있어. 요 앞대가리에 진짜가 하나 붙어있는데 여기서 진부분 집합이라는 용어는 다른 말 아니고 부분 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 즉 여기는 이 상황에서는 자 너의 진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하면 그럼 뭐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저 집합의 진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시겠대. 여기까지 용어는 대충 됐나? 오케이? 용어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가 되었으니 살살 그래도 좀 살살해 형님아. 천천히 살살. 급하게 하지마. 저희는 센 기초 아주 센 기초 하나 하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센 기초 무엇입니까? 저기 이제 원소 표시 그리고 집합 표시하는 거 간단하게 좀 연습을 해볼게. 짠. 자, 아저씨 뭐 해볼 거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짜잔. 1, 2, 1 그리고 1, 2 요렇게. 자, 저렇게 생겨먹은 집합을 보겠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떤 놈이 저 집합의 원소인지 부분 집합인지 이런 걸 좀 명확히 보려면 자, 그냥 맨 끝에 있는 저 중괄호를 여러분들이 그냥 빨갛게 바라봐. 이렇게 빨갛게. 그래서 원소인 것은 저 빨간 게 떨어진 나머지 것들은 싸그리 요 안에 아까 저기서 장난처럼 써줬지만 저 중괄호 띄어낸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그것이 항상 집합 A의 원소인 거라고. 자, 원소. 자, 다시 1은 집합 A 원소가 되나요? 네, 그럼 저 빨간 괄호를 띈 것들 중 하나냐 이거야. 빨간 괄호를 띈 것들 중 하나인 거 맞지, 그지? 원소 맞다고. 또 질문했어, 아저씨가. 너는 집합 A의 원소인가요? 그지? 그지? 저도 원소인 거 맞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아주 좋아. 자, 1도 집합 A의 원소인가요? 맞지? 뭐 이견이 없어. 여기까지 괜찮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부분 집합 얘기야.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뭐라고? 부분 집합도 집합이란 말이야. 그 아이도 집합인데 그놈이 저놈의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너의 원소들로만 구성되어진 집합이냐 이거야. 그럼 아저씨 질문. 슈아라뽕 쭈안쭈안 요런 집합은 저 집합 A의 부분 집합인가요? 오케이? 그럼 부분 집합인가요? 요러한 집합의 원소들이 모조리 다 집합 A의 원소들에 contain 속해 있나요? 오케이? 그럼 나름 이런 건 부분 집합인가요? 이런 표현이라고. 그럼 요 집합의 원소들이 저 집합 A의 원소들이 다 되나요? 오케이. 자, 봤더니 여기는 요 1, 2는 저기는 저 집합의 원소들이 되나요? 네. 오케이. 또 저기 여기 집합 쪽 관련된 얘기할 때는 여기를 빨갛게 보라고 이렇게. 알았음? 너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집합 A의 원소들이 되나요?
되니까 저건 참. 인정? 자, 그럼 아저씨도 이래 볼 수 있어. 샤락똥꼬. 샤락똥꼬. 뚱. 뚱.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그래갖고 네가 A에 속하나요? 그러면 그렇지. 고민하지 말고. 요러한 것도 이제 집합이야. 이건 이제 집합 얘기하자는 거잖아. 요거는 원소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자, 집합 얘기하기 때 요 집합의 원소들이 모조리 다 집합 A의 원소들이 되나요? 인정? 1과 너는 원소인 게 맞지? 그럼 이러한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얘기 다 콜? 콜? 괜찮? 자, 그럼 다시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네, 공집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에 있어서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콜이야? 괜찮?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 저놈의 부분 집합 얘기부터 좀 해볼 거다. 너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아? 요거 뭐 헷갈리는 거 있는 사람 있나? 헷갈리는 거? 에브리 코리아? 에브리 코리아? 대한민국? 자, 그럼 이제 부분 집합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부분 집합. 자, 여태까지 해놓고 뭘 하냐? 아니,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자, 그럼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분명 방금 전에 이 아저씨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자, 부분 집합이란 뭐다?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원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한다? 부분 집합이라 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자, 어떤 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그 정의를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모습을 보시면 이런 식의 상황 모습되어 있을 때가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 하는데, 그 정의가 이제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되게 직관적이야. 자, 저런 것을 만족하려면 집합 A의 원소이면 집합 B의 원소가 되지. 집합 A의 원소이면 집합 B의 원소가 되지. 다시 한번. 집합 A의 원소이면 무조건 집합 B의 원소가 되지. 즉, 집합 A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오케이? 집합 A 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그런 놈들이 항상 집합 B의 원소가 되면, 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문장으로 쓴 거야. 다시 원타임 뭐라고? 집합 A 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가 항상 어김없이 집합 B의 원소가 될 때, 이때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대. 여기까지 콜?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한 가지, 어떤 거 한 가지를 또 정의를 하냐면, 집합의 상등이라고 해서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게 돼. 집합의 상등. 자, 두 집합 A와 B가 서로 똑같아요. 그럼 완전히 똑같다는 거잖아. 그지? 완전히 똑같다.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완전히 똑같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한대. 어떤 식으로요? 아이고야. 그래, 나름 뭐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볼까? 그럼 집합 A나 집합 B가 서로 똑같대. 오케이? 그럼 뭐야? 집합 A의 원소이면 집합 B의 원소가 되지. 집합 A의 원소이면 집합 B의 원소가 되고, 집합 A의 원소이면 집합 B의 원소가 되지. 즉 뭐야? 집합 저렇게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나 집합 A의 원소이면 집합 B의 원소가 되지. 근데 그런 것도 만족하고 여전히 집합 B의 원소이면 집합 A의 원소가 되지. 집합 B의 원소이면 집합 A의 원소가 되지. 여전히 저렇게 같은 상황이면 집합 B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되지. 그래서 이쪽 동네의 언어로는 표현해보면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집합 B가 A에 포함되는 그와 같은 일을 만족하고 있다면, 이때 우리는 두 집합 A와 B는 서로 같아요. 뭐 말 되게 복잡한데 그냥 볼 것도 없이 두 개의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들의 구성이 완벽히 똑같을 때,
그때 우리가 두 집합은 서로 같다고 정의하겠대. 자, 그래서 짜잔,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메인 테마는 바로 요게 메인 테마가 되는데,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링길링길링길링길을 만족하는, 우리는 뭘 해본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요쪽에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 자, 뭐 한다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자 이거야. 자,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 집합의 각 원소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생기초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짜잔. 자, A라는 집합이 있대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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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있대. 자, 아까도 했었던 거 뭐 한번 해볼게. 다시 쭈룩 짠. 그래서 내가 생기초 A의 전체 총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특별한 조건도 안 줘서 그냥 총 전체 부분집합 총 개수. 총 개수는 짜잔, 고민하지 말고 그림, 이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생활화 시키란 말이야, 집합할 땐. 자, 너는 어떻게 합니다?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그죠? 너도 역시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몇 가지? 두 가지 경우. 어이 빠샬라 똥샬라. 자다 보면 이제 내용이 되게 어려워져 갑자기 이제부터. 자,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그지? 전체 총 몇 가지 경우? 2의 몇 승? 5승까지 경우가 있겠지. 자, 수학을 못하는 애의 특징이 2의 5승은 32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그런 어떤 질서와 규칙이 있을 때 절대 계산하지 않아. 무슨 말? 가급적 계산하지 않는 쪽으로 가. 알아서 그래야 이 수학을 좀 더 잘해줘. 이 5승까지.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생기초. 자, 뭐라고 또 물어보냐? 그럼 너의 부분집합 중 2를 반드시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에 내려놔. 자, 1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정석에 다 있는 거야. 하지마 뭐 안 해도 돼. 자,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네가 해보는 거야.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따라오지 말고 네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수학은 봐봐, 네가 대답해봐.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래. 몇 가지 있겠어? 2의 몇 승? 4승. 다시,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거야. 쓰는 게 중요한 게고. 봐. 다시 봐. 너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여기가 중요한 거지. 각 원소가 가지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거야. 그럼 뭐야? 내가 생각할 부분집합은 1은 반드시 포함하라며. 그럼 여기는 니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그런 경우밖에 없지.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2는 포함하지 말라며. 그럼 2는 어디 있어야 돼? 그치? 여기 있을 수 없지. 여기 있는 몇 가지? 한 가지. 인정? 그러면 3, 4, 5에 대해서는 대화가 뭐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3은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3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그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4도 몇 가지? 두 가지. 5도 몇 가지? 전체 몇 가지? 다시. 전체 몇 가지? 2의 3승까지. 오케이? 됐었음? 다시 one more time. 쓱. 자. 짠. 얘는 뭘 해볼까? 오우씨, 되게 유치한 거. 진짜 유치한 거.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5는 죽어도 갖고 있지 말아라. 이럴 때, 자, 답해봐. 몇 가지? 2의 2승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젠 습습 습습 짠.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이런 걸 할 거야. 이렇게. 자, 1, 2, 3, 4 여전히 이렇게 주고, 짠. C라는 집합이 또 있고, 이렇게 하자. 이게.
Q라는 집합도 있고 P라는 집합도 있고 A라는 집합도 있는데 다 집합이야. 요렇게 자,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 그 A라는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준 거야. 즉 그림으로 보자고. 그림이 편하잖아, 그지? A라는 게 있고요, A가 B를 포함하고 있고요, P가 다시 Q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대. 그래도 전혀 어렵지가 않다고. 오케이. 짠! 자, 이와 같은 상태를 만족하는 집합 PQ는 전체 몇 쌍이 있습니까? 오케이? 이게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게 다 제시된 조건, 문제마다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로 한다는 거야? 그냥 경우의 수로 조지겠다. 이 생각 마인드가 중요한 거라고. 편안하게. 뭐라고 했다고?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집합 PQ는 전체 몇 쌍이나 존재할 수 있나요? 몇 세트나 있을 수 있나요? 그래봐야 우리가 할 일은 그림 그려봤지, 그지? 자, 네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지. 너는 A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 A 안에 있는 A 안에서는 몇 가지 존재할 수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전체 몇 가지? 세 가지. 너는 몇 가지? 다 마찬가지. 세 가지씩. 전체 몇 가지 있다고? 3의 5승가지. 무슨 말 콜? 이게 돼? 전체 3의 5승가지. 그럼 아저씨가 여기다가 제약 조건을 하나 좀 더 붙였어. 뭐라고 붙였냐면, 자, 요것을 만족하는 두 집합 PQ는 전체 몇 쌍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뭐라고 했냐면, 집합 P와 집합 Q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랬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마다마다 조금씩 저런 디테일한 조건들을 바꿔서 준단 말이야. 그래봐야 우리는 뭐한다? 아, 경우의 수로 해결하겠다. 이 생각을 자꾸 들고 가는 거야. 연습해볼게. 짜장면. 자, 뭐라고? 일단 이거를 만족하긴 하려며.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제약 조건이 붙었으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찌리링 어이씨. 그럼 일단 이것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5승가지. 그럼 거기에서 그럼 분명 이들 중에는 이런 전체 3의 5승가지의 경우들 중에는 공집합이 아니길 바랬는데 얘네들이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걔네들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만큼을 빼면 되겠네. 인정? 빼면 되겠네. 그럼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 뭐야? 너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 그리고 여기 자리에도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지? 별거 없잖아. 몇 가지 경우 있는 거야? 그치, 여기는 1, 2, 3, 4, 5가 다 어디 있는 거? 요쪽에 있는 경우. 무슨 말이 콜?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봐. 왜냐면 P와 Q는 공집합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름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너는 공집합인데 니는 공집합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 그런 것도 이 조건에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둘 다 공집합이 되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너만 공집합되고 너는 공집합이 아닌, 예를 들어 1, 2는 여기 있고 3, 4, 5는 이렇게 있어서 너만 공집합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는 전체에 몇 가지 있나요? 아,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러면 아까 방금의 그런 상황처럼 1, 2는 이렇게 있고 3, 4, 5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빼줘야 될 거니까 남아있는 원소인 1, 2, 3, 4, 5가 나름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몇 가지? 너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고, 네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고, 네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그런 전체 2의 5승가지만큼 빼면 분명 그러한 2의 5승가지 안에는 1, 2, 3, 4, 5가 싸그리 다 1, 2, 3, 4, 5가 다 여기 있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지. 즉 P가 공집합이 되는 것도 한꺼번에 내가 다 빼줬군.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 인정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기 집합이 나중에 이제 여기 정도 할 때까지도 이제 처음 배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뿍뿍 넘어갈 텐데 나중에 내신하면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 수준 따위는 아주 그냥 너무 쉬운 거고 내신 기출 문제들은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집합이 어려운가 싶을 수 있는 정도로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자, 봐.
여기 보시면 돼. 그냥 나는 계속 뭐 하겠다? 저쪽 동네를 놀아보겠다. 여기 잠깐 다시 봐. 여기 보면 돼. 여기 좀 더 쉬운 예제. 주중 1, 2, 3, 4, 5. 자, 너를 원소로 갖고 있어. 자, 요번에는 얘를 갖다가 내가 요렇게 U라고 해서 내가 관측할 집합 U라고 한번 해보고. 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요런 거. 내가 지금 또 이제 찾고자 하는 거는 집합 A와 B. 자, 누군데요? 그런 A와 B의 정체는 자, A도 집합 B의 부분 집합이고 B라는 것도 집합 U의 부분 집합인데 자, 원추 원하는 것이 짜잔. 자, A 교집합 B의 짠. 아유, 미친놈. 이건 아직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요. 잠시 후에 요건 이제 부분 집합 쪽 얘기 마저도 하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요런 거 정도. A 는 1, 2, 3, 4, 5 뿅. 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해봐야겠다. 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럼 너의 부분 집합은 전체에 몇 개 있다? 2에 몇 승 개? 5승에 있겠지. 그 정도 패턴이 잡히잖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했으면 뿅 A가 있고 요 안에 있고 너도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그지? 2에 몇 승까지 각각 두 가지씩 있으니까 2에 5승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너의 부분 집합들을 이제 아저씨가 요리해봤나 봐. 자, 그럼 부분 집합들을 내가 다 써봤어. 자, A1이라고 하고 A2라고 하고 A3라고 하고 퉁퉁퉁퉁퉁퉁퉁 전체 32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이때 아저씨가 또 심심했어. 무슨 뜻이냐면 그럼 여기는 요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총합을 아저씨가 이게 A1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총합을 A2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을 A3 쪽쪽쪽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의 총합을 아저씨가 A에 32 이렇게 한번 잡아봤다 이거야. 단 공집합인 경우는 그 원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원소의 합을 그냥 빵이라 하자 이거야. 오케이.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아저씨들을 내가 다 더할래. 쫙쫙쫙쫙. 그것들 내가 싸그리 다 더하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해달라 이거야. 생각보다 되게 쉬워. 괜히 어려운 척 하는 거 아저씨가. 자, 그럼 잘 봐.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더하면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니?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어떻게 계산해? 그게 곱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결국엔 이런 거야. 뭔데? 너라는 거 그지? 얘네들이 싸그리 다 누구라고 했어? 여기 있는 너의 부분 집합들이라고 했었지. 까릿? 그러니 니네들 각각의 원소들이 뭐 잔뜩 있긴 있을 텐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1, 2, 3, 4, 5 이외에 기타의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없지. 무조건 얘네들에 대한 원소의 구성은 반드시 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이게 됨?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얘네들 중 그럼 부분 집합들 중 내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나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잔뜩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나름 각각에 해당되는 각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 1 더하기 2 원소의 합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것들이 잔뜩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얘네들을 모조리 다 더하면 도대체 얼마가 되나요? 라고 하는 본 질문은 결국엔 더해봐야 1 좀 여러 번 더하는 거겠네. 더해봐야 2가 좀 여러 번 더하는 거겠네. 3도 좀 여러 번 더해지겠고 4도 좀 여러 번 5도 좀 여러 번 더해지는 상황이겠네. 그러니까 분명 뭐야?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더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뭐군요. 나의 관심은 그럼 전체 요 안에 들어있는
1은 당초에 몇 번이나 더하는지, 2는 과연 몇 번이나 더하는지, 3은 몇 번, 4는 몇 번, 5는 몇 번이나 더하는지, 그것들이 더해지는 횟수에 대한 관심이 좀 가는 거 아니야. 근데 1이 더해지는 횟수라는 것은 분명 너의 부분집합들 중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번 더해지겠지. 동의가 되나? 1이 더해지는 횟수는 아니 우리 부분집합에 1이 원소로 없으면 그건 더해지지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1이 더해지는 횟수는 너의 부분집합들 중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집합의 전체 총 개수만큼 더해졌겠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했었던 가장 센 기초, 너의 부분집합 중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게 몇 가지? 2의 4승. 다시. 표정들이 아주 죽겠구나. 1은 반드시 포함하는. 오케이. 그럼 1은 그냥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야? 2, 3, 4, 5.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몇 가지? 2의 4승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2가 더해지는 것도 2가 전체 몇 번 더해지자는 것은 우리의 부분집합들 중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번 더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4승계. 3도, 4도, 5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니까 니네들에 대한 전체 총합이라는 것은 1, 2, 3, 4, 5 니들 각각의 싹이 다 더해지는 전체 총횟수가 2의 몇 승까지? 4승까지만큼 더해질 테니까. 무슨 말이 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쪽에서 했었던 거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 생기초. 거기 약간 이게 응용 들어간 게 이런 거 정도. 조금 더 응용 들어간 게 이 정도. 자, 보시면 쓱쓱 자, 하나하나씩 계속 좀 보도록 합니다. 쫙. 자, 그럼 뭐다? 20-1번 간단하게 이제 그 집합 원소에 대한 표현 이런 거 등등등을 좀 써봐라 라고 해서 자, 첫 번째 20-1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다음 네집합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답해 보세요. 네모 안에 그것 또는 그것 중에서 알맞은 기호를 써라. 자, 60은 집합 A에서 쳐다보란 얘기지. 집합 A를 봤더니 그 원소들은 자, 그 원소는 어떤 놈들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3의 배수. 그러니까 60은 집합 A 안에 속해 있는 놈이 맞지? 그럼 그 원소입니다. 엘리멘트 표시해 주면 되겠고. 자, 19랑 B를 봤네요. 자, B란 집합의 원소가 무엇인지를 봤더니 자, 뭐다? 20보다 작은 소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럼 19가 20보다 작은 소수냐? 네. 그러면 뭐야? 원소 표시 또 해주면 되겠고. C, 9는 집합 C의 원소냐? 그래 봤더니 집합 C는 자, 그 생김새가 우리의 원소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고 그 조건이 너는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대. 그게 분명 자연수분의 1 그렇게 생긴 것들만을 원소로 갖는다며요. 그러니까 거기는 9라는 것이 집합 누구의? C의 원소가 될 수 있냐 없냐는 말은 이 9라는 것이 어떻게 자연수분의 1로 표현되는 게 가능하냐 그런 말이지. 그지? 자연수분의 1로 표현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원소 9는 집합 C의 원소라고 볼 수 없어요. Got it. 자, 마지막 D. 와우. 우리 집합 D는 누구를 원소로 갖고 있냐면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나름 누구는 저 1은 집합 D의 원소는 아니겠지. 누가 원소야? 요 놈이 원소지. 그러니까 이놈은 집합 D의 원소라고 볼 수는 있는 거지. 되셨음? 오케이. 자, 집합 A를 조건지의 집합으로 나타내달래. 아까 우리끼리 대충 대화를 한번 해봤다. 뭐라고? 자, 집합 A는 우리가 말로 해보면, 말로 풀어보면 뭐라고 쓸 수 있어? 3의 배수들을 원소로 갖고 있지. 근데 3의 배수들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3의 배수들 중 어떤 것들을 100보다는 작은
3의 배수들을 원소로 갖고 있지. 그럼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돼. 어떻게? 자, 우리 집합 A의 원소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집합의 원소는 분명 너는 뭐다? 자, 100보다 작은 무엇이다? 3의 배수들이잖아. 오케이. 쫙 이렇게 써버리면 야, 집합 A 무슨 말걸? 집합 A의 원소들을 내가 조건을 들어 설명해 준 거지.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해서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떻게 표현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 뜻에 대한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상식선상에서 올바르게만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 오케이. 자, 그 다음 중에서 유한집합인 걸 모두 찾고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유한집합. 내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 읽어보라 했었잖아. 그지? 원소의 개수가 딱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걸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를 무한집합. 그럼 거기 봤었을 때 누구다? 유한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어차피 정해져 있지? B도 정해져 있지? D도 몇 개야? 2개 있는 거지.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소가 한두 개 있겠니? 엄청 많죠? 그 C는 아닙니다. 요렇게 항상 정석 활용법. 얘는 누가 아니라고 정석책은 문제집이 아니라고요. 알았어? 항상 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뭐 읽고 아래쪽에 있는 정석연구,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읽어가시면서 학습해야 처음에 개념 잡을 때 도움이 더 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넥스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여전히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20-2번입니다. 20-2번입니다. 자, 실수를 원소로 가지는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와, 두 개의 집합끼리 뭔가 계산을 하고 싶나 봐. 뭐 이제 우리가 실수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하듯이 두 개의 집합들의 계산을 좀 하고 싶나 봐. 근데 이제 본 문제에서는 두 집합 A와 B를 계산하는 그 연산자를 그냥 저렇게 표현을 해준 것뿐. 오케이. 자, 그래서 짠. 자, 저렇게 생겨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은 오케이? 어떻게 생겨본 집합이냐? 봤더니 우리의 원소는요 A와 B를 더하라는데 그 A의 정체는 집합 A의 원소이고요 그 B의 정체는 집합 B의 원소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릿? 그러니까 뭐야?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은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문장 읽는 거 되나? 오케이? 그럼 뭐 됐어. 자, 그래놓고 이제 A라는 게 있어요. 뿅! 뚱뚱. B라는 게 있어요. 뚫루. 이렇게 있대. 자, 짜잔. 첫 번째. A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합을 한번 대화해봐라. 그걸 원소나해법으로 한번 써보자고. 자, 써보시면 그런 집합은 무조건 너의 원소와 너의 원소를 더해서 만든 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그니 너랑 너를 더했다? 얼마가 돼? 1이지. 원소로 갔겠네. 너랑 너를 더했다 얼마? 2지. 원소네. 퉁. 너와 너를 더했다 2지.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2인데 요렇게 쓰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의 정의가 분명 뭐라고 했냐면, 자, 누구는요, 우리 집합의 정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시에 그들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어야 돼.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어떤 집합의 원소들끼리는 기본적으로 다 다른 것들만 쓰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서로 같은 거를 집합 A의 원소에다가 이렇게 두 번 쓰지를 않는다고. 그러니 이렇게 쓰지 한 번만 써준다 이거야. 그래 놓고 너와 너를 더했습니다. 3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집합 A의 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집합을 저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써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야. 내가 어떤 집합이 있대. 그 집합이
A와 B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수학에서는 요 놈의 두라는 저 두라는 말을 잘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서 자, 이런 두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도 있지만 두에는 서로 같은 두도 있다고. 자, 간단히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했었던 어떤 게 있어? 있잖아.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가질 때 이러잖아. 그럼 거기서의 그 두 서로 다른 두도 있지만 서로 같은 두도 있어서 그냥 당신들이 자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가질 때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하지는 않았잖아. 그지? 크거나 또는 같다 이렇게 표기했지.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 이럴 때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러니 자 수학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는 한 그냥 두 개의 두 무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 두는 서로 다른 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은 두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 콜? 서로 같은 두도 이야기한다. 자 그러니 내가 만약 요 집합 X의 두 원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집합 X의 두 원소에 대하여. 그럼 그 두 원소라는 게 꼭 A와 B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두 원소? 그럼 A와 A 이것도 얘기를 한다는 거야. B와 B 이것도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 근거가 봤더니 보면 뭐야. 그렇게 두 개나 다 쓰고도 싶었다고 실제로. 쓰고 싶었지만 정의의 약속이 무조건 집합의 원소들은 명확히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걸 단지 안 썼던 것 뿐이라고. 뭔 말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럼 요런 집합에서 저런 집합에서 내가 두 원소를 끄집어내었어요. 그럼 두 원소를 끄집어냈어요. 그 두는 서로 같은 두를 끄집어내도 된다고. 1과 2를 끄집어내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됨? 이해하라는 거 아니야. 그 표현이 그거다라고 강제해주는 중인 거야.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고. 알았음? 오케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수학에서는 그거 구분을 좀 하면서 수학 학습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놈의 수학이라는 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수학이 어려워. 자, 쟤는 삼각형입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 쟤는 삼각형이다. 이해된다? 이해가 되는 영역의 것이 아니잖아. 그냥 쟤는 삼각형이다. 자꾸 이런 거라고. 수학에서 두라는 표현은 그런 거다라고 강제해주는 중이란 말이야. 알았음? 오케이.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지 이제 수학.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걸 보시면 두 번째 거 이렇게 돼 있어. 두 번째.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A랑 A를 이렇게 해서 만든 이랬을 때 이거야. 짠. 그럼 말은 너랑 너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 봐. 0과 1. 걔네들 더해서 1이에요.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케이? 자, 그냥 말 그대로 요 A와 B가 다르다고 그 어디에도 표현이 없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인정? 그 어디에도 표현이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 나름 지금 요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은 여기가 지금 A니까 여기도 지금 A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A의 원소를 더한 값. 그잖아. 그럼 집합 A 원소와 집합 A 원소를 더했습니다. 그럼 0과 0을 더한 값도 쓰는 거고 0과 1을 더한 값도 쓰는 거고 1과 1을 더한 값도 쓰는 겁니다. 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넘어감? 그럼 세 번째 건 뭐 하재? 놀재. 세 번째 거는 짠! B 뚱뚱 부악 그러면서 A 뚱뚱 B 이렇게 돼 있대. 그럼 나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집합이잖아. 쟤도 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집합의 원소랑 이런 집합의 원소들을 이런 장난을 쳐서 만든 새로운 집합을 써주세요. 알았습니다.
난 요런 집합이 요 집합이라고 분명히 써놨네요. 그니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은요, 요 집합의 원소 어디 있어? 요 집합의 원소랑 요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저 장난을 쳐서 만든. 그러니까 이제 쓰자고. 너랑 너를 더했습니다. 2요. 너랑 너를 더했습니다. 3이요. 너랑 너를 더했어요. 4요. 너랑 너를 더하면 3인데 쓸 필요 없고요. 너랑 너를 더했으면 4. 똑같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너랑 너를 더했습니다. 얼마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오케이. 아, 그럼 저렇게 다 완성을 시켜놨군요. 되셨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자, 87페이지, 88페이지. 아저씨가 충분히 개념 설명해 드렸고요. 넘어갔어요. 자, 89페이지에 밑에 있는 유제. 그 유제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땀 한 땀 놀아볼게요. 짠! 유제 20-4번을 아저씨가 잠깐 좀 같이 놀아볼 예정이고, 그거 표현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쪽 동네 왔으니까 이 동네의 언어를 좀 읽어보는 연습. 유제 20-4번. 자, 20-4번 봤더니 얘는요, 뾰로롱 쪼조종 쭝쭝쭝쭝쭝쭝쭝 짤랄랄랄랄라 1, 2, 4, 8 16, 32. 자,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와 같은 것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집합 X의 개수래. 그럼 너의 개수는 몇 개이지? 문장을 읽어봐야지. 봤더니 요거는 누구의 표현? 부분 집합의 표현. 그게 결국엔 내가 찾고자 하는 저 집합은 너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너의 부분 집합인데 또 누구를? 니들을 포함하고 있대. 아저씨가 아까 전에 해줬던 얘기를 잘 기억해야 돼. 자, 부분 집합이란 건 뭐라고? 너희들의 원소들이 모두가 다 요 집합의 원소에 contained, 포함되어 있다고. 오케이. 그럼 뭐야? 아, 너의 개수를 찾겠다는 것은 너의 부분 집합들 중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그렇지,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너의 부분 집합 중 1과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부분 집합 뭐다? 네가 너의 부분 집합이다. 너의 모든 원소들이 너에게 contain, 알았음? 속해 있다. 그래서 그게 뭐 고민 끝 행복 시작. 내가 찾고자 하는 집합 X라고 하는 것은, 아, 너의 무엇들 중, 부분 집합들 중 쟤네들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너의 원소들 중 1과 2와 4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있어야 하는 그 한 가지들만 존재하고, 그럼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었으니까 8과 16과 32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몇 가지씩 경우가 있어? 두 가지씩 경우가 있으니까 2의 몇 승가지? 3승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Got it? 괜찮?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넥스트 다음 페이지 자라똥꼬 땅땅땅. 별 얘기 없어요. 우빠샬라 똥꼬르마떼 야야야야야. 자, 20-4번입니다. 그렇구나. 20-4번. 자, 다음은 집합 ABC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장의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보기. 자, 기억은요. 자, 뭐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가 C에 포함됩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되고요. 또한 동시에 집합 B의 원소가 모조리다 집합 C의 원소가 되면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C의 원소가 됩니까? 참 되겠죠?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 자꾸 떠올려요. 우리 초보자들. 어서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끄집어내세요. 요렇게. 됐음? 그럼 결국엔 A가 C에 뭐한다? 포함된다라고 대화할 수 있겠다. 인정? 오케이. 자, 니은보기는? 니은보기는 뭐래? A가 C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누구냐? A랑 누구는 B는 같으냐? A가 C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그런 A와 B는 서로 같으냐?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럼 눈으로도 확인해 봐요. 그럼 C가 일단은 가장 대장이니까 C. 그럼 나름 A는 그 안에 있으면 되겠고 B도 그 안에 있으면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A와 B가 서로 같아질 이유는 없으니까 잘못됐네. 오케이?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뭐라니?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되면 B랑 C는 같나요? A가 주인공이네. 이번에는 A가 B에 포함되고 있네. 그지? 그것도 A는 C에 포함되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B와 C가 서로 같다 다르다? 같은 건 아니겠네. 그죠? 잘못됐고요. 마지막이요. 짜잔. 리을은요. A가 B에 포함되고 누구니? B가 C에 포함되고 또 C가 A에 포함되면 그러면 랄라 진짜 라이 A랑 B랑 C는 다 같을 수가 있나? 용용용. 우와. 저 어떻게 되나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우리 기억 보기에 의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A는 누구에게 속해? C한테 포함되겠지. 근데 여기는 두 개의 문장은 A가 C에 뭐지? C가 A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우리는 아까 전에 어떤 결론을 내봤었다? 집합 A와 누구는? C는 서로 같다는 결론을 냈지. 됨? 그러면 A와 C가 서로 같아졌어. 그럼 A와 C가 서로 같아졌어? 어머.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C 대신에 A를 하나 발라 넣으면 다시야 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A랑 B가 뭐합니다? 서로가 똑같아요 라고 또 쓸 수 있는 거잖아.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다. 만사형통 everybody가 모조리가 다 같군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 되셨어? 오케이. 좋아요. 랄라 진짜 랄. 자, 다음 페이지에는 누구다? 91페이지에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자, 집합들끼리를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숫자들 세계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래갖고 어떤 두 개의 숫자들을 계산하는 기호와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듯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집합들끼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건데 자, 일단 합집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 신기하잖아. 이제 신경을 배웠으니까 걔네들끼리 어떻게 연산하는지. 자, 집합 A와 집합 B를 합집합했다 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이렇게 표현됐을 땐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꾸 이미지화 시켜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니들도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 자, A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집합 B가 이렇게 있다라면요. 이거야. A 합집합 B의 약속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즉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해. 자, 뭐냐? 이런 건데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말 그대로 합집합이라는 것은 A 안에 있는 원소랑 B 안에 있는 원소를 모조리 다 모아서 만들어진 집합. 그걸 갖다가 우리가 A 합집합 B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 오케이. 그래서 굳이 써보면 이런 거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는, 그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그 놈은 집합 B의 원소가 된다. 요렇게 돼. 그죠?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은 그지? 집합 A의 원소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인 거죠. 한국말 그지? 오케이. 또는. 자, 그러면 요런 게 또 있대. 합집합, 그 다음에는 교집합. 이래서 A 교집합 B입니다 라는 게 있대. 자, 얘는 교집합이라고 해. 교집합.
자, 그럼 쟤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집합 A도 있고요. 집합 B도 있는데요. 요런 쪽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겠대. 자, 즉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것들, 즉 공통인 것들만을 얘기하겠대. 얘는 A와 B 안에 있는 걸 싸그리 다 모은 거고, 얘는 A와 B에 있어서의 공통인 것들만 말씀하겠다. 알았어. 그럼 여기는 얘는 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집합의 원소는요, 집합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걸 갖다가 우리가 A 교집합 B라고 하겠대. 어렵지 않음? 얘는 다 모았다. 얘는 뭐한다? 공통인 것만 모았다. 그래서 일단 또는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고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는 그 전체적인 모든 상황에서 또는이라는 단어는 다 기본적으로 다 모았다의 의미고, 다 모아줍니다. 내가 관측하는 거 다 모읍니다. 이런 뜻이고, 말 그대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동시에 얘와 얘의 상황을 동시에 다 만족하고 있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이거라는 단어. 그럼 여기에다가 다 했어. 어렵지 않아.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집합 A가 A의 원소가 아닌 것들, 이게 아닌 것들, 컴플리먼트 해갖고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래. 자,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그림상 놓고 보면 내가 관측할 수 있는 전체의 집합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리수 전체의 집합, 아니면 뭐 실수 전체의 집합, 아니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 이런 식으로 1부터 100까지 존재하는 모든 수의 집합. 그러니까 어떤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서 규정을 해줄 거란 말이야. 자, 그럴 때 그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나머지, 자, 이 방 안에는 서 있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 방 안에는 20살 이상의 사람이 아닌 나머지 애들이 있는 거지. 됐어? 모강가가 아닌 다른, 알았음? 너 아닌 것들. 얘네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 그럼 쟤네들은요, 그 원소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측하려고 하는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 누가 아닌 것들?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돼? 그래서 이거는 저 여집합이란 것은 아니다, 즉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한다? 저 여집합이라는 거 하는 기호를 이용합니다. 저놈의 이름은 여집합, 여집합, 여집합.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또 있냐면 차집합이라는 것도 있다고. 차집합. 차집합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그 기호가 A 차집합 B예요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림으로 또 알아보면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집합 A와 B가 있는데 그냥 되게 단순해.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들 중,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들 중 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을 싸그리 뺀, 오케이? 남은 부분에 해당되는 집합입니다. 요거야. 요 안에 있는 것들 중 B에 속하는 걸 나머지 싹 다 드러낸 얘네들만 나타냄. 그럼 거기는 걔네들은 나름 또 이렇게 써볼 수 있어. 너의 원소들은요, 일단 집합 A의 원소인 거야.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들, 이런 거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인 거야? 집합 B의 원소는 아닌 거지. 얘기 돼? 요 자리에 해당되는 거. 되는 거 맞니? 맞아? 오케이. 그래서 누구군요. A 차집합 B는 저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각각의 기호들이 뭔지는 알겠지 이제는? 오케이. 되는 거 맞음? 자, 그런데 이 뭐야? 집합 A의 원소 2고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라고. 자, 그걸 갖다가 문장으로 바꿔 쓰는 방식이 저런 거란 말이야. 집합 A의 원소 이고 그러면서 집합 B의 원소는 아닌 것들. 아니다. 누구의 표시? 여집합 표시. 오케이, 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똥된장이냐? 이게 똥된장이라고.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꾸어 돌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도 여기는 얘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표현해서 한번 보면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쓱 뭔가가 있었어. 그래서 뭐래? A라는 게 있고 이렇게 B라는 게 있대. 자, A와 B 아닌 것들의 공통인 거지. B 아닌 것들은 어디 있게? 요만큼이 B 아닌 것들이지. B 아닌 것들. 걔와 A를 공통으로 하는 것들은 어디에 해당돼?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이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 오케이, 콜? 그래서 여기는 요 관계는 처음 배울 때는 좀 빡빡하긴 하겠어도 반드시 자연스럽게 지금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 교집합 B 컴플리먼트로 계산되어진다. 그래서 요걸 보면 이렇게 표현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요 표현을 보시면 또 저렇게 표현을 바꿔서 쓸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거? 그 91페이지랑 92페이지와 93페이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92페이지 상단에 봐봐. 92페이지. 자, 92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 그 보기 2번 위에 보면 또 용어가 하나 나와.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두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름인데 자, 걔네들 동시에 만족하는 놈을 봤더니 집합 A와 집합 B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공통의 그런 원소를 쳐다봤더니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고. 그 나름 벤 다이어그램상 A가 이렇고 B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공통의 게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럴 때 두 집합 A와 B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니네들은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 숫자 세계에서의 서로소랑 이 집합 세계의 서로소는 한국말은 같은데 한자어로 쓸 때도 좀 다르고 영어로도 좀 달라. 오케이? 그래도 일단 뭐 그냥 무슨 소? 서로소. 알았음? 그래서 뭐다라고 한다? 교집합이 공집합일 땐, 즉 공통인 게 아무것도 없을 땐 그런 두 개의 집합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서로소 관계에 있다. 그럼 서로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공통인 게 없구나.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되시겠음? 오케이? 오케이. 용어들. 그래서 또 천천히 DB 자지 말고 제발. 자지 말고 시간 들이니까 제일 짜증나는 애들이 그런 애들 어설프게 선행했던 애들 한 번쯤 여기 배웠던 애들 제발 DB 자지 말고 천천히 꼼꼼히 뭐한다 좀 읽어보시면서 지금 들었던 기호들이나 거기 보기 문제들이 있거든. 보기 문제들 그것들 한 땀 한 땀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따라오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부터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쭉 읽으면서 보기 문제들도 지금 한 번쯤 해보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기호 같은 것들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함을 들고 오시란 말이야. 그런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또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거기 94페이지에 기본 문제부터 천천히. 자, 합집합은 뭐 했다고? 합집합은 다 뭐 한 거라고? 모은 거. 교집합은 뭐 한 거? 공통인 것만 모아서 쓴 거. 차집합은 너의 원소 중 그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싸그리 다 빼버린 거. 여집합은 그놈의 원소가 아닌 거. 오케이? 아닌 거. 자, 그래서 내가 관측할 전체의 집합을 본 문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줬대. 합집합 기호랑 헷갈릴까봐 아저씨가 U를 저렇게 쓰는 거야. 그냥 합집합은 그냥 이렇게 쓸 거고. 알았음? 헷갈림 없이 하려고. 자, U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대. 자, 그래서 너희들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 너가 1, 3, 5, 7 자, 그리고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너를 2, 4, 6 그리고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 너를 갖다가 8, 9라고 하시겠대. 자, 일단 한 땀 보도록 하겠어요. 그지? 드모르간이 나중에 나오지, 그지? 오케이. 자, 일단 봐요. 여기는 요 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볼 수 있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그쪽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하시고 일단 요거부터 일단 확실하게 좀 가지고 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누구다? 별이라는 집합이랑 네모라는 집합을 우리가 차집합했대. 그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별 교집합 네모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거. 요 부분 처음 할 때는 저게 빨리빨리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것만 보시면. 근데 분명히 자 항상 집합 문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형상화를 시키세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가면서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용이 뭐였다고? 별이라는 집합이 있었고요. 네모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네가 말하는 파트는 이 파트지.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너의 원소이고 너의 원소는 아닌 것들이지. 그 말을 한국말을 집합에서는 저렇게 쓴다 이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의 원소는 너의 원소이고 너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지. 오케이. 그래서 너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요렇게 생겨먹은 것은 요것을 계산하느니 차라리 이런 식의 마인드로 계산하는 게 훨씬 낫잖아. 이렇게 쓰여져 있는 표현은 그냥 너에서 너를 셀이 다 빼고 난 나머지들만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집합의 연산은 항상 요런 식으로 바꿔놓고선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야. 됨? 자, 그래서 볼 거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대. 자, 알았어요? 그럼 나는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가장 일반적인 상태인 요런 식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후 그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우리 집합의 원소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겠다. 이러시면 된다고. 안 어려워. 자, 그럼 뭐야 이게? 뚜둥. 우와, A 교집합, B 여집합. 습, 습,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A에서 B를 셀이 빼고 난 나머지 부분. 여기서 어느 파트? 여기는 요 파트. 그 파트에 속하는 원소들이 1, 3, 5, 7이 있구나. 이렇게. 그럼 얘는요. 얘는 뭐야? 요게 B 교집합 A의 컴플리먼트 이런 거잖아, 그지? 그 요 말은 다시 B에서 누굴 뺀 거야? A를 뺀 나머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파트. 그 파트는 2, 4, 6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 그 원소 있고. 근데 그럼 여기는 얘는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지. 문장이. 그러니까 여기 좀 다시 해봐. 여기다 샤 통과하게. 브락 A가 아니고 B도 아닌 것들이래. 그럼 뭐야? 그 B금이 동시에 다 채워져 있는 파트는 요렇게 요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이 B금이 둘 다 쳐져 있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그잖아? 그러니까 요 바깥쪽 동네에 있는 아이들. 그지? 걔네들의 원소가 지금 누구랑 누가 있다? 8과 9가 있군요. 요런 식으로. 되시겠음? 오케이? 야, 신난다. 그러면 말이지. 우리 전체 집합은 저만큼이기 때문에 봤더니 1, 2, 3, 4, 5, 6, 7, 8, 9는 여기 다 있지? 봤더니 0은 0은 어딘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있다는 얘기야, 0은 그러면? 그지? 우리가 대화하고 있지 않은 요 파트, 그지? 미안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다? 재료가 있습니다. 알았음? 그렇게 얘기가 진행된다고. 오케이, 콜? 이런 식으로. 그럼 갖다 다 쓰면, 그럼 거기까지 다 쓰면 이제 뭐야? 집합 A, 집합 A 컷 B, 집합 A 교집합 B 쓰라는 얘기는
집합 A 컷 B는 뭐야?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을 싸그리 다 갖다가 모아서 집합 기호로 쓰시면 되고, 집합 A는 요 안에 있는 것들만 다 쓰시면 되겠고, A 누구야? 교집합 B에는 원소 0만 있으니까 뭐 예쁘장하게 0만 원소로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넘어감. 넥스트. 자, 다음에 95페이지. 짠짠짠 짜잔 짜라란 짠짜란 짠. 너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띠띠띠리릿. 이게 뭐야? 6번. 자, 두 개의 집합이 또 있대. 와, 집합 아주 재미없다. 차라리 좌표 표현하는 게 훨씬 재밌지 않니? 아, 그것도 더러워요? 이것도 더럽고요. 제가 더러워서 그래요. 그래도 오늘 아저씨가 웬일로 간만에 머리도 빨고 왔고요. 면도도 하고 왔잖아요. 아, 느끼긴 했나요? 저 아저씨 면도하고 왔구나 오늘. 어저께는 그래도 무려 한 5시간을 잤어요. 엄청 많이 잤어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몸 컨디션은 되게 좋은데, 몸 컨디션이 좋으니까 수업은 뭐 그냥 대충 진지하게 하네요. 11 요렇게 뭐 있나봐요. A라는 게 지금 저렇게 있나봐요. B도 있나봐요. B도 있나봐요. A 빼기 2, A 빼기 1,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A 더하기 1, A 더하기 2, 짜란.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집합 A랑 집합 B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줬구나. 야, 심심하구나. 자, 그래서 뭐구나. A 교집합 B. 와, 빠샤라. 여기는 딩딩딩 이렇게 있단다. 우와! 그러면 A도 있고 이렇게 B도 있는데, 지금 질문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라고 나한테 얘기 나왔냐면, 집합 A와 B에 공통적으로 있는 원소가 누구랑 누가 있다? 2와 3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와 3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들이군요. 아, 예. 그러니 집합 A는 반드시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딩길마테 띠마테 음빠라바바 삐아뽕. 그럼 네가 반드시 누가 돼야 됩니다. 3이 돼야만 하겠구나. 야야야야. 그럼 거기가 3일 나오면 딴딴 띠라란 띠라라리리라란 딴딴 띠라란. 그러면 우리의 A는 2, 4, 8. 그럼 2 또는 4가 되겠군. no. 안 돼. 아직까지는. 왜요, 선생님. 그래. 그것은 여기는 네가 3 된다는 건 만족해. 그럼 그런 A가 2냐, A가 4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집합 B가 결정될 텐데, 결정되더라도, 뭐야. 반드시 공통인 건 누구만 있어야 돼? 2와 3만 있어야 돼. 그러니 A가 만약 2였다라면, 그럼 A가 2인 경우에 우리의 집합 B는요, 바보 하는 갖다가 2 갖다 발라놓으면 와, 빵! 1, 2, 3, 짜! 이렇게 되네. 근데 집합 B가 이따구로 만들어지면 너랑 1, 2, 3을 공통으로 갖는 것은, 그지? 누가 돼버려? 그쵸. 눈이 있잖아요. 그지? 그 얘네들은 누구를? 1, 2, 3을 공통으로 갖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1, 2, 3을 공통으로 갖지 않죠? 아따 씨알이 똥꼬를 맞대. 넌 탈락. 이렇게. 그러면 4라면 2, 3, 4, 5, 6을 원소로 갖는구나. 그럼 이럴 때의 집합 B는 분명 저희는 저 집합 A와 공통으로 갖는 것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2와 3만 되는구나. Yes, sir.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지? 그렇게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집합. 누구는? B는 요거고 A 값은 이거고. 됐어? 빙. 질문이 뭐야? 실수 A 값 구하라. 알았어요. 저는 구했습니다. 4라고 구해놨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뭐다? 그에 따라서 내가 뭐 해달라? A와 집합 B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싸그리 다 갖다가 모아보세요. 그럼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합 A는 1, 2, 3, B에는 1, 2, 3, 4, 5, 6 갖다가 다 써봅시다. 1, 2, 3, 4, 5, 6 요렇게 써보면 되네. 됐어? Got it? Next. 자, 부등식 고소하고 예뻐요. 아이 참 정말 예뻐요. 자, 20-7번 2차 부등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이를 하실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잘 표현해내려면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잘 그리면 돼. 부등식은 어디에다가?
수직선에다가. 그럼 내 눈에 훨씬 잘 보인다 이거지. 자, 일단 봤더니 A라는 집합은 뭔가요?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 네가 0 이상인. 자, 집합 B는요. 누구다? 무엇을 원소로 갔냐? x제곱 빼기 3x 빼기 4. 걔가 0보다 큰. C라는 건 뭐냐? 너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걔가 이렇게 되는 D는 무엇인가? 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 간다살라포셜롱 딱. 그래서 다음에 집합을 구해달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따 샤리 똥꼬마떼. 아이고 짜증나. 그냥 뭐야 이런 방정식의 헤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런 각각의 부등식들의 헤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냥 대놓고 그냥 내가 뭐 해버리면 돼? 해 써버리면 되는 거지. 자, 이놈의 해는 누가 있니? 4랑 마이너스 3 그잖아. 그럼 뭐 고민하지 마. 그냥 누구랑? 4랑 마이너스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그럼 얘는 뭐야? 아이고 이거 4, 3, 12 여기 마, 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차 부등식 정도는 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2차 부등식 여기서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건 수학 상에서 하는 거지. 쓱. 그럼 얘는 너희가 마 3 이상 4 이하에 있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 거지. 얘는 몇 개 없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얘는 되게 많으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네. 그럼 여전히 얘는 1, 4, 여기 마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저런 부등식에 대한 해는 우리의 x가 마일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바꿔 쓸 수 있고 여기는 등호만 갖다 붙었네. 알았어. 너의 원소들은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고 x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럼 그건 해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거고. 알았음? 자, 그래서 이제 누구다? 해달래요. 첫 번째 누구를 해달래요? C 쿡 D의 컴플리먼트 너를 해달래요. 짜장면. 오케이? 짜장면 맛있다. 오케이? 집합 C 안에 있는 것들 중 집합 D의 원소를 빼세요. 야, 요것들 중 너 뚝 빼내라. 이거 아니야? 그럼 그래봐야 맨 끄트머리 있는 것, 그 등호 붙은 것만 빠진 거네. 야야, 나는요 고놈을 요렇게 써볼 수가 있네. 됐음? 그런 것들은 원소로 갖는 것. 됐죠? Next. 두 번째는 또 뭐 해달라? 선생, 왜 A랑 C의 공통인 것들을 써달라. 여기는 너랑 여기는 너의 공통인 것들. 그냥 뭐 수직선 안 그리고도 할 수 있겠지만 추천 그냥 그려. 속편하게 뭐 헷갈릴 것도 없이. 자, 집합 A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수직선에다가 해보고요. 집합 C의 원소들을 수직선에다가 마3은 여기 있네. 4는 여기 있네. 마3은 여기 있고 후동동동 뿅 잡으면 걔네들의 뭐야? 공통인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야, 그럼 그 공통인 것들은 분명 어머 요 동네에 있는 것들과 너도 있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뭐라고? 아, 마3 퉁퉁퉁 쿡 퉁퉁퉁 마1 또는 누구야? 여기는 하나만 딱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원소로 갖고 있는 그런 집합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괜찮? 오케이. 세 번째 짠. 이게 뭐야? A컵 C 뭐야? 너와 너를 썰이 다 모아봐라. 다 모아라. 자, 저 모든 놈 다 되네. 그지?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지. 너라는 집합의 원소는 그지? 너는 뭐라고?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오케이? 더럽게 쉬워. 기존에 니네가 하던 거에다가 그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됐죠? 라스트 네 번째 너는 누구냐? 자, 네 번째 이게 뭐야? 오케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컵 D 너는 이건 또 뭔데? 아니 자리지 눈에 보여 이거 뭐야 이거? 교집합이 보여? 샤라 똥꼬 똥꼬로 맞대 띠아뽕 이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놈과 얘를 다 모아봐. 이거네. 그럼 얘는 A 안에 들어있는 B를 다 빼. 이거지. 너 안에 있는 니들을 싹을 다 빼버리면, 그지? 남는 게 누구랑 누구만 남아? 그지? 마이너스 1하고 4만 남지.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과 4랑 D 안에 있는 걸 다 모아봐. 이거지. 다 모아서 쓰자고. 마이너스 1과 4. 저기에 4, 그리고 마3. 이렇게. 툭. 됐어?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자, 필기할 게 아니죠. 넥스트. 두 번째. 여전히 20-8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맞다. 오늘 센서 갖고 온 사람이 혹시 있을 리가 없지? 오, 감사 땡큐. 저 이제 빌려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센서학 숙제 나가니까. 오케이. 기가 막힙니다. 자, 20-8번. 숙제 왜? 20-8번. 두 집합이 있어요. 랄라이 A라는 게 있군요. X버트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부등식의 해는 그냥 써버릴게요. 자, X가 어떻게 생겼다? 2, 4, 8 주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집합 B. 미쳤네. 2, 4, 8이라며 병신아. 2, 4 맞지? 그러면 2, 4 맞지? 오케이. B는요 이렇게 해서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뚱뚱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인 걸 찾아봤더니 우와 이렇게 A 컵 B 너는 누구냐? 우와. 자, 저런 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뭘 찾아달라? 아,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 짠짝. 참고. 자, 2차 부등식 무슨 개념이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시면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들을 다시 보시는가, 잘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던가 하시면 되고, 2차 부등식은 상과정이니까 특별히 설명하진 않겠어. 자, 이제부터 가보면 누구다? 집합 A는 이렇게 있고, 아유 집합 B는 이런 걸 만족하는. 그러면 나름 너의 해는 최고차가 양수고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그게 뭔지 몰라도 그 생겨본 모양새가 분명 누군가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분명 요 부등식의 해는 저따구로 생겨먹은 모습일 거야. 자, 그랬을 때 아니 이러고 이러래. 그냥 수직선으로 그리라고. 수직선. 그래서 부등식 수직선에다가 그런 해들을 표현하는 걸 연습해 보시라고. 그러니 짜란, 내가 집합 A의 원소들을 수직선에다가 표현해 보면 하양색으로 요렇게 됐겠고, 그럼 집합 B의 원소들은 이 사실을 만족하도록 표현하면 되겠다 이거네. 뭐야 이거? 2 이상 3 미만. 그러면 3은 여기 있을 텐데, 그지? 그러면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저러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지. 엔드. 다 모아봤더니 여기 출발이래. 여기까지래. 그럼 출발지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래. 다 모아봤더니 그렇게 된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아서 다 모은 게 저렇게 되겠군. 가릿? 그럼 뭐 얘기 끝났네. 이야. 결국에 요놈의 해가 띠딩 이렇게 노랗게 나와야 되는구나. 결국에 뭐야? 이와 같은 2차 부등식.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어찌 되셔라? 이렇게 되셔라 이거지. 그러한 마이너스 A가 두근의 합인 거고, 그런 B가 두근의 곱이니까 A와 B는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지.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야. 그러면 이렇게 답을 바로 낼 수 있다 손. 이 2차 부등식에가 이러할 때 A와 B가 이렇게 되는 걸 나는 모른다 손. 안다 손. 됐지.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넥스트. 자, 넘어갔어.
다 있다. 샤. 연수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몇 개 좀 건드려 드리긴 해야 되는데 풀다 보면 조금 약간 빡세긴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내가 슬슬 좀 건드려 드릴 수 있는 법한 것들은 몇 개를 좀 더 수업 시간에 좀 건드려 드리기는 할 거고요. 여전히 뭐 다음 시간에 그치 오늘 뭐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갔었으니까 앞에 생기추 하느라고 이래저래 하시면 대충 어떻게 되겠군요. 오케이, 센수학 좀 줘보세요. 쉿. 자, 한 번에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그 뭐냐 결석이신 분들 보충할 때도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냐면 우리 중간에 이제 학교를 아예 안 가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 가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특강 휴강 일정 그리고 재개강 일정 지금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적어두고 엄마들한테도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가 휴강이냐면 1월 29일 월요일부터 2월 9일 금요일날까지는 휴강이에요. 그리고 재개강이 언제냐면 2월 12일 요때가 재개강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2월 26일 이게 2월 26일이 월요일이지 이게 종강일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전주 금요일날까지는 우리가 수업을 한다는 거야. 하고 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봐봐. 이런 분들이 있어. 요때 요 금요일날 그 전에 계약한다 손. 그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계약하시는 분들은 그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오셔서 따로 별도로 보충을 일단 좀 시킬 거야. 아니면 니네는 계약을 좀 방학을 좀 더 일찍 하지 저거보다는. 넌 언제 다시 방학하니? 그치? 그 뒤쪽으로 해서 우리가 따로 이제 시간 잡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요때 못 오니까 학원 못 오니까 요때 수요일 날 있잖아. 그지? 그날 이동하기 전에 나한테 들려서 보충 일정을 좀 잡으셔야 돼. 알았습니다. 고려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휴강 기간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결코 아저씨가 놀리지 않아요. 낮에 불러다가 우리가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 수업했던 거 다시 또 복습도 시키고 다시 공부도 시키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때 공부 못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때 또 공부 시킬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잡히고요. 숙제는 난 저거 알려줬다 모른다고 나중에 징징거리지 말고. 자, 정석은 20단원 전부. 그리고 센수학은 48번부터 센수학은 48번부터 112번까지 48번부터 112번까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봐봐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봐봐 교재는 무조건 다 끝내는 거야. 기본적으로 숙제 나가는 양이. 근데 타과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아요. 이러신 분들은 어머니랑 상담 후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홀수 번호만 좀 풀린다던가 짝수 번호만 풀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많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너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